제가 전리층 얘기를 하면서 전기로서 빛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태양 전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형태의 금속, 그 나노 입자 크기든 입자 크기로 만들었든지 여러분들 회사 마음입니다. 입자 크기로 서로 굵기가 틀린 입자 크기를 배열을 하고 그걸 금속 소재로 만들고요. 그것을 통째 표면만이 아니라 전체를 금속 전체를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방막만 입히는 게 아니라고. 방막을 입히는 방식도 제 방식입니다. 자, 접대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구리방막을 거기다 입혀도 그래서 그 입자 크기로 이렇게 같이 배열을 해가지고 제 방식을 파동의 형태로 전기적 저장하거나 또는 그 광통신 광으로 저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전기적 저장 전기적 신호로서 저장을 하거나 광신호로서 저장을 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뭐 전기적 저장을 해갖고 배터리로 만들거나 이것은 전부 다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전리층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전리층은 그 플라즈마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빛을 유도한다라고 그것은 태양으로부터 각 별에 지구 각 별들도 전리층들이 있습니다. 지구로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 그러므로 전기 빛이나 전기 이것은 두루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전기를 살짝 걸어주면 이 태양 전지판에 파동의 형태로 반드시 전선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금속 소재 자체를 태양 전지판을 만들 때 파동의 형태로 입자 크기가 틀린 파동의 형태로 전체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표면만 아니라 전체를 그렇게 구성을 해야만 이것이 전기적 빛을 그대로 유도를 해서 반사판을 통해서 유도를 해서 그대로 전기적 저장으로 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빛을 그대로 광통신이다 그러면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린 그런 광통신 그 선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광섬유 자체를 두께가 서로 틀린 광섬유 자체를 만들어 파동의 형식으로 일종의 영화 필름처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전기적 저장이 가능한 태양 전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광으로서 신호를 파동으로서 신호를 거기다가 필름처럼 영화처럼 저장을 하고 빨명은 그렇죠. 숫자 1, 2, 3은 여행과 관련 그런 식으로 다 컴퓨터가 쉽게 알아듣게 이렇게 쉽게 인터넷 검색 엔진처럼 그것을 갖다가 기록 거기다가 숫자를 통째로 영화 필름처럼 저장을 합니다. 영화 필름, 그렇죠. 동영상 전체를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장 자체를 이렇게 파동의 형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그래서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순식간에 그냥 사진 찍어갖고 곧바로 이렇게 곧바로 저장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 통로 자체도 전부 다 파동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금속 소재를 따라서 금속 소재도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금속 간의 결합으로 만들고 크기를 엄청난 크기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적게 만들 수도 있고 나노 수준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각각 떨어져서 금속반을 결합을 수없이 엄청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며 수백 개, 수천 개도, 수만 개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정보적 저장이 이렇게 절연을 충분히 실리콘 산화막으로 몇 겹의 서로 두께가 틀린 실리콘 산화막으로 하시든지 뭐 고무로 하시든지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께가 틀린 실리콘 산화막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구성합니다. 이게 배터리가 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광통신, 이게 파동 형태로 저장하는 반도체가 될 수 있으며 저장 장치가 되죠. 거대한 규모의 저장 장치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미니 크기로 만들어서 반도체로 만들 수도 있으며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정보적 신호는 유선으로 이렇게 그렇죠. 일종의 구리선으로 선을 만들어서 유선으로 각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간의 결합을 이쪽하고 만들었던 그 구리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구리 연결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파동의 형식을 가진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다. 거기서 그렇죠. 회로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예 무선식으로 해서 전기 송수신을 특정 어떤 전기 송수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광통신이다. 그러면 그렇죠. 입자 굵기가 틀린 그런 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도 똑같이 파동 형식으로 연결해서 여기에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 정기적 신호도 거기서 자체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처럼 회로를 그릇이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쪽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공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공명이 아닌 것이 더 두께가 굵은 것도 이렇게 서로 파동의 형태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명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태양 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을 유도해서 정기적 저장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파동의 형태로서 저장하는 저장 장치가 돼. HDD 이거를 넘어선 그래서 놀라운 저장 장치가 되는 거고. 뭐 일일이 반도체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금속에다 그냥 기록하면 되니까요. 금속 크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HDD를 넘어서 엄청난 저장 장치가 마음대로 크기에 따라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으며 그렇죠. 발열에도 강합니다. 발열에도 금속 소재니까 발열에 강합니다. 철로 만들어도 되고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도 아주 효율이 높은 것을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판의 결합이다. 금속판을 갖다가 서로 층층이 기술처럼 이렇게 서로 틀리게 만들어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는 서로 간의 굵기가 틀린 금속판의 그 입자의 굵기가 틀린 것으로 만들어서 사실상의 전기선 교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안에서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파동의 형태로 그게 신호를 저장하는 이렇게 저장 장치가 되면서 동시에 반도체가 되면서 동시에 그렇죠. 전기적 저장이 가능한 배터리가 되면서 콘덴서가 될 수 있고요. 콘덴서가 슈퍼 콘덴서.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금속 소재로 트랜지스터, 여기 트랜지스터를 굵기가 틀린 소재를 만들어서 약한 전류를 실어주면 트랜지스터가 되어 신호를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전기적 파동의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도 물론 금속 소재는 입자의 굵기가 틀린 겁니다. 표면만 입히는 게 아닙니다. 표면만 입히면 너무 못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오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오드 역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층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크기가 틀리게 만들고 여기다가는 한쪽으로만 전류를 넣어야 되니까 동그랗게나 네모나게 표로를 만들어 주고요. 이건 요선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줄다리기 하듯이 당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는 전보신호가 가지 않고 이쪽에다가는 그렇죠. 트랜지스터 제 방식의 금속 트랜지스터를 하나 미니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오드가 되는 것입니다. 총 연결한 프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나팔 관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입구를 넓게 해서 이쪽으로 옛날에 제가 그 연소실에 그 나팔관처럼 해서 주입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나팔관식으로 만들어서 정보가 이쪽으로 유도가 되게 전기가 이쪽으로 유도가 되어서 한쪽으로만 이제 자동차 쭉 돌려주는 것 비슷하죠. 이제 쭉 돌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정보가 확대가 되는 전기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쪽에 중간 저장 장치처럼 보다 전기를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든 네모나게 하든 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이쪽에 더 힘을 실어주면 줄다리기 하듯이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게 다이오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엔 트랜지스터를 배치하겠죠. 이쪽으로 역류를 하게 되면 전기를 끊어주는 트랜지스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원 공급 장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 공급 장치도 이 서로 다른 금속판의 결합을 일종의 전원 공급 장치로 살아가고 이것을 배터리 형식으로 만들고요. 일단 선만 굵게 이렇게 대로처럼 선을 딱 내가지고 레이저를 에다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분기해서 각 필요한 장치들에게 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배치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분기 자체는 그 선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그렇게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전원 공급 장치를 5개, 10개 필요한 회사별로 필요한 대로 이 배터리식으로 만들어 갖고 전원 공급 장치를 하고 이건 전체는 파동의 형식으로 보내고 파동의 형태로 받습니다. 파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서로 선선의 굵기를 얇게 필요하면 얇게 가고요. 선선의 굵기를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구리선에서 그렇죠. 그쪽으로는 파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서로 굵기가 동일한 그런 구리선으로 바꿔서 그쪽으로 전보적 전기가 흐르게 만들면 됩니다. 전기가 이제 이쪽은 좀 더 두꺼운 구리선이 필요하다. 이쪽은 좀 더 얇은 거.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해가지고 분기를 해서 그쪽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렇게 전원 공급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원 공급 장치 안에서 분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 선 안에서 집 안에서 보면 이렇게 선을 따가지고 두꺼비 집에서 이게 각 방마다 이렇게 분기를 하듯이 뭐 그 조명등 켜는 거 하나 자체는 전선 얇은 거로 할 때 되잖아요. 세탁기 하는 데는 두꺼운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기를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중간에 이제 전기선 자체를 서로 두껍고 제 방식인 서로 이렇게 얇고 두꺼운 것을 이중으로 두는 것과 또는 분기하는 그래서 하나의 전기선에서 다시 두 개나 세 개 또는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연결했다가 다시 또 하나로 합쳐주는 두꺼운 전기선 합쳐주는 신기한 전기선 이런 전기선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동으로 보냈다가 파동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파동 형태로 그렇죠. 서로 두께가 동일한 이런 전기선으로 그쪽으로 바꿔가지고 파동이 이제 그쪽으로 변환이 되고 자동 변환이 돼서 그쪽으로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뭐 제 콘덴서나 그다음에 제 다이오드,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배터리 이것이 이제 동일한 금속 소재로서 다 가능한 것이고요. 동일한 배터리도 되고 이렇게 저장 장치도 되고 대규모 저장 장치도 되고 반도체도 되고 이 또 동일한 금속 소재를 합니다. 서로 입자의 굵기가 틀린 것을 표면에만 방막에만 입히는 게 아니라 금속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구리 방막이 됐든 어떤 금속 표면이 됐든 메타물질이 됐든 간에 그렇죠. 거기다가 서로 입자의 굵기가 틀려서 파동의 형태로서 전기적 저장이나 전기적 신호 또는 광 저장, 파동의 형태로 광을 개천 신호를 저장하는 이런 방식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것을 기술을 만들었든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